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 또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아주 우스운 강좌를 마련했습니다. 부담 없게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창업을 위한 교양 강좌 진행을 맡게 된 국민대학교 진훈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순서는 쇼핑의 과학인데요. 쇼핑이 뭔 과학이 있냐 이런 생각 드시죠? 네. 네. 쇼핑의 과학적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제가 오늘 하는 얘기를 쭉 들어보시고 중간에 말 끊고 질문하셔도 됩니다. 네. 그런 거 더 좋아합니다. 근데 네. 제가 말을 적게 할수록 좋은 강좌라 생각되니까. 알겠습니다. 네, 바로바로 질문해 주셔도. 참고로 본인 소개 하실까요?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창원에서 섬유공예 쪽으로 활동하고 있는 손바람 대표 이수정이라고 합니다. 혹시 전공, 대학 전공? 대학 전공은 이쪽이 아니었어요. 네. 네. 네, 확실히 제 타겟과 맞는 비전공자를 네. 위한 강의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 영화 보셨어요? 혹시 내 안의 그놈? 아니요, 저는 이 영화는 안 봤어요. 네. 굉장히 수다스러운 떡볶이 주인으로 나오거든요. 네. 이분이. 그래서 우리는 장사를 잘 해야 된다면 소비자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세요? 혹시 네. 매장에 오시는 네. 분들이 다 기억해요? 전부 다는 근데 사실 기억하기 힘들어요. 다 기억하느냐가 질문입니다. 오늘. 손님을 다 기억해야 되거든요, 사실. 네. 근데 장사하면서 어떻게 다 기억해? 라고 의문이 드시죠. 그래서 요즘은 이런 포스 시스템들을 이용을 하긴 해요. 이 분들에게. 어떤 분들이 어떻게 와서 언제 와서 결제를 했는지를 잘 모르죠. 머릿속에 다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분들이 다 기억을 하고 그 사람들을 기억에 맞춰서 응대를 하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실상 또 그렇지 않으니까 장사를 하다 보면 또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다 보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 그분들의 성향을 잘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포스 시스템이 있는데 대부분 이 포스 시스템을 그냥 카드 전표 관리 수준으로만 이용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쇼핑의 과학은 이미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부터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난 다음부터 시작 준비를 하면 되거든요. 별거 아닙니다. 아주 별거 아닙니다. 그러면 기록을 남기는 거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기록을 남기는 거죠. 어떤 기록이 남기냐면 요 세 가지 상황에 기록이 남깁니다. 언제 먹었는지, 예를 들어서 언제 이 손님이 왔다 갔는지, 타임이 남게 되고, 장소는 물론 우리 가게겠지만 네. 매장이 뭐 여러 군데라고 하면 그 장소가 찍히겠죠. 그 다음에 상황, 네. 어떤 어떤 상황에서 했는지, 뭐 회식을 했는지, 단체가 왔는지, 아니면 혼자 딜리버리 한 건지, 포장을 해갔는지, 이런 우리가 보통 이걸 TPO라고 하거든요. 줄여서 앞 글자만 짜가지고. 네. 그래서 요거 관리가 필요한데 이게 왜 쇼핑의 과학에서 왜 이게 필요하냐면 소비자들을 사장님들이 이런 분이 있잖아요. 이 사장님은 예를 들어서 이 손님은 매주 금요일 날 5시에 퇴근하고 우리 집에 꼭 들리더라 라는 거예요. 그걸 미리 알았으면 그분이 오실 때쯤 그분이 좋아하는 메뉴를 미리 만들어 놓으면 좋죠. 네. 그렇죠. 그렇겠네요. 그럼 그 사람 되게 좋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기억해주면 좋아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더 단골이 될 수 있고. 네, 옛날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 사람은 비가 오는 날이면 무조건 치킨을 사가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 오는 날에 왜 비 오는 날에 굳이 장사가 잘 되는데 뭐 굳이 제가 그런 걸 해야 돼. 제가 아이디어를 드린 게 비 오는 날에 그러면 그 자주 사가는 단골 손님들에게 문자를 넣어라. 10% 할인 쿠폰을 넣어라. 아니 비가 오고 단골인데 안 그래도 오는데 뭐하러 쿠폰을 또 주냐. 그 사람이 매번 여기에 올지 어떻게 아느냐. 다른 가게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 사장님 혼자 생각하기에 그분이 비 오는 날만 다 우리 가게에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돌려가면서 하는 날인데 반드시 비 오는 날에 치킨을 산다라는 그 습성이 있는 분은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데 가서 살 건데 그렇죠. 그럴 수 그럼 있죠. 내가 10% 쿠폰을 미리 그분 핸드폰에 맞춰 드리면 저는 그 손님을 잡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차원에서 연구를 하시라는 차원입니다. 뭐 큰 돈 들이지 말고 가게에 있는 포스 시스템으로.
그래서 뭐 고객들의 회원가입을 받거나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시는데 네. 회원가입 받으실 때 많은 점주들이 쓸데없는 정보까지 다 받으실라 해요. 주소 아무짝에도 필요 없거든요. 주소, 성별 아무짝에도 필요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휴대폰 번호거든요. 그러니까 이름하고 휴대폰 번호만 알면 되는데 네. 굳이 뭐 다른 걸 적게 해가지고 귀찮게 할 필요 전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혹시 우리 가게 자주 오시면 회원 등록하시면 저희가 좀 더 많은 쿠폰도 드릴 수 있어요 라고 했을 때 뭘 적어야 돼요? 이름하고 휴대폰 번호만 적으시면 됩니다. 라고 하면 포스 시스템과 연결돼서 이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 사가는지 일주일에 두 번 사가는지 이걸 알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사가시던 분이 한 달째 안 왔다? 그러면 쿠폰을 한번 날려보는 거죠. 그럼 또 재방문이 될. 네, 20원 버리는 거잖아요. 문자 발송비요. 네. 그분이 그걸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고객을 끊임없이 관리하는 차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DB를 이것이 이제 쇼핑의 과학이라고 말을 붙였습니다만 포스 시스템 이용하고 계시죠? 네. 비용이 많이 드나요? 어때요? 초반에는 네. 조금 부담이 돼서 사실 설치를 못 하고 있다가 네. 창원시 시청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 있었어요. 네.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그 연초에 네네. 포스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얼마 비용 정도 들었어요? 총 금액이 120 정도? 그런데 20% 정도 제가 부담하고 네. 나머지는 지원받아서 설치를 했어요. 그 하고 나니까 네. 결제 부분도 네. 편리하게 되고 그리고 바코드 등록해서 이제 상품 이렇게 계산할 때도 재고 수량이나 하고. 이런 게 훨씬 더 파악이 쉽죠. 네, 판매량이나. 네, 판매량이나 매출 기록 관리하기도 굉장히 편리하고. 어떻게 관리하세요? 고객 기록, 고객 지금 정보는 고객 기록을 사실 안 하고 있었어요. 고객 기록 안 하고요. 아니 네, 전화번호를 네, 매번 네. 구입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기가 포인트 드린다 하시죠. 포인트. 포인트. 1%라고 해도 네. 선뜻 주실걸요, 전화번호를. 그래서 전화번호와 고객 이름이 있어. 저번에 뭘 사가셨는데 그거 네. 이렇게 말로 포스 시스템 보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저 사람이 기분 나쁘게 내가 저번에 산 걸 어떻게 알아? 라고 할 분은 아무도 없어요.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나를 기억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훨씬 더 좋아하죠. 수험생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회원 정보를 기록을 받고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반 구매자들한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온라인 쇼핑몰도 나중에 하실 필요가 있고 네. 온라인 쇼핑몰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역시 우리 오프라인 매장에 한번 오셨던 분들이 다시 온라인으로 살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온라인 몰이 오픈됐다는 것도 알리고 네. 그리고 지금쯤 이분이 이 제품이 떨어질 때가 됐는데 라는 게 있잖아요. 제품의 수명이라는 게 있으니까. 네. 그러면 이런 거 비슷한 걸 좋아하시거나 또는 디자인이 좀 더 개선되거나 기능이 개선된 제품이 나왔다는 걸 알리게 되면 구매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포스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제가 보면 소상공인들이 할 일이 없을 때 그냥 매장에서 네. 그냥 우두커니 휴대폰 쳐다보고 계시던데 그럴 바에는 포스 시스템을 쳐다보고 고객들을 분석을 해보는 게 네, 훨씬 낫지 않을까. 정말 많은 기능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네. 하나의 조그만 컴퓨터인데도 불구하고 네. 컴퓨터이니까 많은 기능을 제공했는데 그걸 너무 놀리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 그러네요. 예. 고객의 휴대폰 전화만 받으세요. 네. 다른 거 주소 이거 받지 마시고. 네. 네네. 알겠습니다. 어디 갔더니 뭐 주민등록번호까지 적어라는 데도 있더라고요. 예. 요즘 그럴 필요 전혀 개인정보라서 없거든요. 네.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 쇼핑의 과학에서 이 쇼핑의 과학이라는 이 책에서 몇 가지 팁들이 있어요. 시선 처리라든가 공간의 재배치, 그 다음에 쇼핑몰에 사람들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얼마나 구입하는지 이런 정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포스 시스템과 더불어 쇼핑의 과학 이 책을 통해서라도 소상공인들이 소비자들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구나라는 걸 이해를 하게 되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120만 원 정도. 그래도 그거 하게 되면 카드 가맹비는 따로 내나요? 네, 포스에서 그것도 포함된 결제. 가격?
그건 결제되는 금액의 네. 몇 프로를 내는 거기 때문에 네. 처음 설치비랑은 별도죠. 아, 별도죠? 네. 아, 그건 뭐 상관없고. 포스 시스템이 많이들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소상공인들한테 네. 정말 필요한 시스템인데. 네.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게 있고 없고가 참 떡볶이집에서도 포스 시스템 있으면 재밌기는 하겠어요. 기분 나쁘려나? 근데 뭐 요즘 프랜차이즈로 하는 뭐 조수 떡볶이나 뭐 맞아요. 그런 데는 다 다 있죠. 포스로 하죠. 네. 네. 그래서 고객 문자도 받아요, 저는. 음. 네.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포스를 해놓으면 좋은 게 배민 주문을 또 요즘 배달이 많이 네네네네. 하고 있으니까 네, 네. 그 온라인 주문을 받아서 바로 또 주문이 들어가나 보더라고요. 네네. 네. 그랬을 때 배민으로 오면 고객 정보가 남나요? 네. 예. 그 저희 가게 근처에 있는 중국집에서 관리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휴대폰을 통해서 역시 아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네. 그 TPO도 잘 관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쇼핑의 과학의 출발은 뭐다? 소비자의 휴대폰 번호를 얻는 것부터다. 네, 그분들의 구매 기록을 통해서 다음 프로모션이나 다음 활동들을 기획하는 게 쇼핑의 과학의 시작이다. 라는 것만 잊어먹지 않고 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쉽죠? 네. 네. 그래서 그 네. 고객들의 패턴을 읽는 거네요. 네. 중요한 건 고객들의 패턴을 읽는 겁니다. 패턴. 네. 똑똑하시네. 여기 사장님이랑 달라. 자, 그 패턴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여기 보시면, 우리가 시선이 광고에서는, 네. 제가 광고 전공 교수거든요. 그러니까 광고에서는 보통 시선의 처리가 어떻게 되냐면, 좌상단에서 우하단으로 이렇게 흐릅니다. 대각선으로. 그러니까 모든 시선이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매장에 가서 여기 보면 맥도날드인데 맥도날드에 가면 시선이 이렇게 정문 매장이 이렇게 흐를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러니까 오른쪽 하단에는 별 중요하지 않는 정보들이 있고 네. 왼쪽 상단에 주요 정보들이 다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시선이 머무는 곳이거든요. 훑어서 쭉 내려가는 거니까. 네. 쇼핑 만약에 손님을 정문에서부터 매장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내가 저 손님의 시선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저 사람이 내가 팔고자 하는 물건을 사게끔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물건 배치를 저렇게 좌상단에서 대각선으로 해야 아래쪽으로.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순서가 네. 어디요? 좌상단. 그렇죠. 네. 좌상단에. 네, 중요한 순서일수록. 그래 이렇게 배치해야 돼요. 네. 요건 하나 꿀팁이네요. 꿀팁입니다. 그래서 혹시 사장님도 공예를 하신다니까 네. 공예품의 중심적으로 팔아야 되는 물건이 있다라면 네. 좌상단으로 하셔야 되고 좌상단에서 가운데에 세일 정보가 같이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시각적으로 흐르면 무난히 팔릴 수도 있겠죠. 네. 또 하나는 이 시각적으로 하는 이 중국 사람들이 화교들이 왜 대단하냐면요. 이 베이징떡이라는 오리 요리지 않습니까? 네. 이 베이징떡을 하는 요리들을 가보셨어요 혹시? 아니요. 못 보셨어요? 이게 네. 오리를 구워서 파는 집이에요. 근데 오리를 구워서 파는 집 치고 주방이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 보여주네요. 바깥에서 들어가기도 전에 문에 이렇게 쇼 윈도우로 걸어놔요. 100%. 왜 그럴까요? 약간 식욕을 자극하는 그렇죠. 보라고. 그리고 냄새도 일부러 나게 해요. 냄새 무시 못하죠. 냄새도 나게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아마 그 장사가 몸에 밴 거죠. 그게 위에서부터 옛날 선조 때부터 내려오던 그게 그 노하우를 자기네들만 알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소비자들은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고 시선의 흐름에 과학이 여기서도 존재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 정가운데 배치한 건 아니거든요. 오리를. 그러니까 저 윈도우상의 정면으로 가게를 봤을 때 네. 오리가 위치한 거 보면 항상 좌쪽에 있을 겁니다. 출입구가 오른쪽. 그러니까 내가 가게를 바라보고 있으면 네. 뭐가 있는 쪽 윈도우는 왼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지는 않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소비자 동기, 네. 즉 행동의 출발이라고 하는데 소비자 동기는 이런 겁니다. 그 소비자 동기가 매우 중요한데요. 동기 얘기를 좀 자세히 하자면
소비자는 행동을 하는데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냥 어느 누구도 충동적으로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그 동기의 과정들을 쭉 보면 우리는 보통 줄임말로 아이다라고 하는데 AIDA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학생들한테 배우는 얘기니까 일단 쉽게 얘기하자면 네. 쳐다봐야 돼요. 뭘 쳐다봐야지 그 다음에 호기심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뭘 보이지 않으면 호기심이 절대 생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쳐다보는 게 먼저 선행이 돼요. 볼거리를 먼저. 네, 먼저 쳐다봐야 되고 그래서 매장에 쇼 윈도우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쳐다보고 흥미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흥미라는 게 계속 느끼게 되면 머릿속에 계속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사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 이전에를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을 겁니다. 그게 이제 흥미의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에 흥미의 과정이 사고 싶다라는 욕구까지 되기까지가 매우 중요하죠. 욕구까지 가게 되면 네. 바로 행동, 액션을 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이게 소비자들이 우리 매장 운영을 하시거나 음식점을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도 소비자들이 뭐 하루 세 끼 먹는 거 매번 똑같지 않냐라고 하는데 매번 오늘 저녁에 내가 떡볶이를 선택하면 그 다른 메뉴는 선택받지 못하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오늘 저녁에 떡볶이를 먹어야겠다라고 생각은 아마도 어떠한 뭐가 시각으로 봤기 때문에 머릿속에 맴돌아서 오늘 저녁에 나는 떡볶이를 먹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텐션을 이끌어내는 소비자한테 관심을 이끌어내는 방법이 아주 단편적으로는 매장 내 쇼 윈도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네. 볼거리. 네,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공예품이 네. 당장 어디에 보이세요? 지금 가게 배치가 어떻게 돼요? 네. 매장에 이렇게 네. 밖에서 봤을 때 좌측, 우측에 네. 전시물이 있어요. 마네킹이 옷을 입고 있는다거나 네, 네. 인형이 이제 그게 앞에 충분히 보고 있다. 어텐션 될 만해요? 관심을 딱 끌을 만해요? 일단은 밖에서 봤을 때 예뻐 보이니까 그러니까 호기심을 갖지 네. 않을까 싶어서. 그 관점이어야 됩니다. 네. 어텐션이 돼야 되고 시각은 그 어텐션 차원에서 그게 충분히 효과가 돼야 되는데 우리 가게 앞을 지나가는 분들이 한정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뒤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내가 지금 팔고 있는 물건을 어텐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꼭 우리 가게 앞을 지나가야지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SNS나 기타 매체를 통해서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텐션 차원에서 계속 자극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쇼 윈도우에 걸려놓은 걸 자주 바꾸셔야 돼요. 한 얼마쯤 바꾸세요? 저희는 한 주기가. 2, 3개월에 한 번씩.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네. 벽지 효과라고 하거든요. 항상 그 자리에 그게 있어. 네. 그러니까 벽지를 우리가 집 안에 들어가면서 네. 벽지를 아주 주의 깊게 바라보진 보진 않죠. 않죠. 그쵸? 하다못해 저는 우리 얼마 전에도 와이프랑 싸운 이유가 마누라가 분명히 머리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알아보지도 못하고 뭐가 바뀌었어요? 눈치채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하물며 머리 바꾼 것도 모르는데 벽지에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쇼 윈도우와 항상 같은 게 걸려 있다라고 하면 벽지 효과라 그래서 저 자리에는 항상 저게 걸려 있어 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주의 깊게 안 보게 됩니다. 그러면 주기를 어느 정도 하는 게 좋을까요? 매일 바꾸는 게 좋긴 하겠지만 매일요? 아. 네, 그렇게 힘드시다면 네. 일주일에 한 번씩은 바꾸셔야 돼요. 네. 네. 그것도 역시 앞서 제가 얘기한 우리 앞에 고객들이 일주일 단위로 오는지 네. 또는 한 달 단위로 오는지를 그 주기에 맞춰서 하면 주기에 효과가 맞춰서 좋겠네요. 네, 그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네. 근데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들은 매장 앞에 윈도우를 바꾸기 힘들잖아요. 네. 그죠? 매년 메뉴가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상품 진열 네. 맞춰서 맞춰서 해놓으니까. 하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포스터? 그래서 요즘은 포스터, 네. 말씀하신 대로 포스터나 이벤트 쿠폰의 행사들을 전면적으로 알리게 해야 되거나 또는 매장을 아예 조리 시스템을 앞으로 빼는 경우가 많아요.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냄새로서 어텐션 시키든 시각적으로 어텐션 시키든 그래서 이게 꼭 먹는 거에만 해당되지 않거든요. 네. 그 어디에 보면 영화 같은 데 보면 공예품인데 그 장인들이 네. 앞에서 윈도우 앞에서 뭘 이렇게 열심히 만드시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것도 역시 어텐션 차원이라는 거죠. 그걸 계속 보게 되면 소비자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그 관심을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관심을 그냥 자기만 간직하고 나의 소중한 추억이야 이러지는 않거든요. 네. 좋은 거 보면 뭐부터 하세요? 갖고 싶죠. 사진 찍고. 그쵸. 그거든요. 사진 찍고 동영상 찍고 네. 그리고 또 자기가 뉴스를 하나 얻었다 그래서 또 온 사방에 다 알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수적인 기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니 어텐션, 소비자 동기를 행동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소비자의 동기는 어디서 시작되냐?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는 거. 네, 자극에서부터 시작한다.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시선이 가게끔 하려고 소리도 내고 하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아, 네. 그렇네요. 네. 알겠습니다. 파코 언더힐이 만든 쇼핑의 과학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네. 좀 이렇게 두껍습니다. 네. 네. 한번 사서 읽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나오는 책의 내용인데 소비자들을 이해하기 아주 쉬워요. 뭐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쓴 게 아니라 쇼핑을 이렇게 하더라. 사람들이 쇼핑을 이런 심리에서 하더라.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심리를 이해하면 네. 내가 어떤 물건을 팔 때 손님들이 어떤 입장에서 오는지를 잘 알 수 있겠죠. 그 중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재밌을 만한 통계를 가져왔거든요. 뭐냐면 여성이 네. 동성 친구를 동반해서 올 경우 매장에 머무는 시간이 8분 15초 정도 됐다는 거예요. 기네요. 예, 길죠. 네. 근데 여성이 자녀들을 동반하고 오면 1분이 깎여요. 아, 그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자녀들이 뭔가를 위험하게 한다거나 매장에 피해를 이렇게 끼칠 거라는 우려도 있고 조금 그래서 그래?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 그래서 빨리 이렇게 저는 그 생각 안 나가려고. 했고 애들이 빨리 나가려고 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애를 네. 키워본 입장에서는 사실 그러니까 4세, 5세 정도 되면은 네. 막 호기심이 천국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그 아이들이 뭔가를 자꾸 만져보려고 하고 네.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눈으로만 관찰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게 또 이제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네, 또 걱정이 그런 돼서. 생각이 드니까. 그럴 때 잠재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잠재워요? 네. 애들을 아이들을- 조용하게 만드는 거.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어떻게 해요? 애들 거 먼저 사주면 됩니다. 자기 걸 엄마 거 욕구를 먼저 충족시켜주는 거예요. 엄마 거 먼저 고르고 네 거 사줄게 이러지 말고요. 애들 거 먼저 사주고 그러면 조용해집니다. 애들은 그거만 치는 정신이 없거든요. 네. 여성 고객 홍자일 경우 오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상 이 말할 사람이 없어서 5분 2초밖에 안 되고요. 가장 짧은 게 남편이랑 왔을 때가 4분 41초를 합니다. 이런 것처럼 소비자들은 어떤 심리가 있냐면 남자들의 같은 경우에는 쇼핑을 좀 이 사람들이 많이 사게끔 하는 건 콤플렉스를 해소하는 남성들이 각각의 가지는 콤플렉스들이 있거든요. 네. 그 콤플렉스를 해결한 남자 손님이라면 콤플렉스를 해결하는 방안에서 연구를 좀 하셔야 되고 여성 쇼핑이라고 하면 여성들을 대상으로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이 주로 네. 여성 제품이잖아요. 네. 그러면 감성적이어야 돼요. 굉장히 이성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네. 굉장히 감성적이어야 되고 공간이 넓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만 임대료가 참 많이 비싸긴 하지만 그럴 수 있죠. 예, 전시 공간보다 네. 고객의 대기 공간이 넓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공간이 넓은 것에 여성들이 더 안도감을 느끼게 된대요. 조금 편안한 느낌. 네네, 편안하게 느끼고. 그 다음에 의외로 남성성이 있을 때 남성성을 느낀다는 건 뭐냐면 매장 직원이 너무 여성스럽거나 이러면 오히려 더 반감이 나는데 남성처럼 다가와주면 더욱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성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노년은 역시 뭐 작은 것보다 큰 것이 아름답다고 아마 시각과 관련돼 있고 아이들은 역시 상품과 노는 것이 중요하다. 맞아요. 이 개념이 평범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일상적으로 이루어진 우리들의 소비자 행동이 아주 기초적인 과학이라는 거죠. 이런 걸 바탕으로 쇼핑은 과학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네. 네.
오늘 뭐 1편 가볍게 시작하는 건 여기까지 할까요? 아, 네. 네. 궁금하신 꿀팁도 있고 네. 좋은 강의였어요. 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가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여성 쇼핑 고객이 많거든요. 네, 네. 그리고 아이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체험 활동도 많이 하고 있어서 네. 굉장히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 소비자의 이거는 어떠세요? 소비자의 시간과 장소 상황 이 TPO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건 좀 현실에 적용해 보면 어떨 것 같으세요? 어려울 것 같으세요? 그걸 패턴화 한다는 네. 생각은 사실 못 했거든요. 네. 네. 그냥 그분들이 이제 지나가면서 음. 그냥도 들어오시는 부분도 계시고 네. 또 이렇게 인터넷 검색을 한다거나 요즘은 그렇게 해서 무작위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나중에 이제 뒤에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네. 우리가 최초 구매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반복 구매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장님도 그러니까 우리 고객이 처음 왔어요. 왜 우리는 우리 가게에 처음 오신 분을 더 잘해주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래야지 계속 올 것 같은데 네. 사실은 매일같이 오는 분을 더 잘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분들이 더 자주 오고 그 다음에 한 번 사가는 양도 더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을 줄 안다고 네. 한번 우리 가게에 와서 매장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 횟수도 더 많아지고 매출도 더 많아진다는데 이 기본 원리를 잘 이해를 못 하시고 항상 새로운 손님만 찾으려고 노력들만 하시죠. 네.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게 요즘 사실 코로나나 이런 대유행병 때문에 네. 매장에 손님들이 잘 안 오시고 네. 주인들이 소상공인들이 약간 한가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잖아요. 본의 아니게. 네. 그럴 때 저는 이제 간혹 지나가면 아무 생각 없이 휴대폰을 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너무 좀 안타깝죠. 휴대폰을 나중에 뭐 휴대폰을 꼭 봐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지금 포스 시스템에 찍힌 고객들을 한번 타임 분석을 해보고 TPO 분석을 한번 해보면 네. 내가 이분한테 쿠폰을 지금 보내면 적정할까? 그래서 쿠폰이 먹히면 신기하잖아요, 그것도.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모든 분들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네. 한번 우리 매장에 오신 분들한테 뿌리는 거니까 그것도 또 귀찮아서 우리 그냥 고객 1번부터 100번까지 그냥 무작위로 보내면 오히려 반감 생깁니다. 네. 그러니까 스팸 되겠죠. 네, 스팸 맞춰서 TPO에 맞춰서 네. 쇼핑도 과학이라는 것. 소비자들로 굉장히 과학적으로 움직인다는 것. 맞아요. 소비자들 요즘 많이 네. 똑똑하시죠. 그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어려운 부분 없으신가요? 네. 네. 내용이 굉장히 쉽죠? 네. 네, 굉장히 잡스러운 강의들. 아니에요. 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었던 소상공인 창업자를 위한 교양 강좌 쇼핑회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30분 내의 강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